자, 셋째 시간입니다. 자, 이어서 불능 문제네요. 26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위험 부담이 나오네요. 위험 부담 임의 규정 맞습니까? 네, 임의 규정입니다. 계약법 파트에 나오는 것들은 별 말 없으면 다 임의 규정이죠. 계약법 파트에 나오는 강행 규정은 뭐 임차인 권리 중에서 매수 청구권 뭐 그런 거 강행 규정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뭐 다 임의 규정들이죠. 몇 개 안 됩니다. 자, 이번입니다. 이행불능에 관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채무자입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았다면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 매도인 측 채무자가 있고 매수인 측 채권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한테 뭐가 있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귀책 사유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법률 용어로 뭐라 그래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상대방 을 쪽에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해제를. 그래서 을 쪽에서 해제를 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지금 해제했어? 해제 안 했어? 해제 안 했잖아. 아직 해제 안 했죠. 그럼 지금 현재 계약은 유효 상태, 무효 상태? 현재 유효 상태지. 아직 해제 안 했습니다. 현재 유효 상태. 이랬을 때 갑이 을한테 아직 무효된 거 아니니까 그럼 이행해. 그러면 이행 청구하겠다고.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법리상 되는 거죠. 아직은 유효 상태라서. 을은 황당해하겠지만요. 자, 3번입니다.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자, 이거 뭐죠? 매수인은 채권자죠. 채권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죠? 이러면 뭐가 적용돼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따라서 뭐 해제할 수 있다?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채무자 쪽에서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가 면하지 못하니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이행 청구하겠죠.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가압류 집행됐습니다. 목적물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이거 불능이에요? 불능 아니에요? 불능이에요? 불능 아닙니까? 불능 아니죠. 갑 쪽에서 을한테 건물을 팔기로 했는데 이 건물을 넘겨받기 전에 다른 갑의 채권자 쪽에서 이 건물에다가 가압류 들어갔어요. 건물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갑이 건물을 을한테 못 넘깁니까? 넘길 수 있죠. 따라서 이거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때 을은 계약을 해제해야 돼요? 가압류 정리하라 그래야 돼요? 가압류 정리하라고 빨리. 이 양반 빨리. 가압류 빨리 말소시켜 빨리. 말소시키고 정리하라고 청구해야 되는 거지. 가압류 들어왔네? 계약 위반이야. 나 계약 해제할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유만을 이유로는 해제할 수 없다. 5번도 마찬가지죠. 목적 부동산에 가등기가 들어왔죠. 가등기 들어오면 처분을 못 합니까? 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역시 불능이다, 불능 아니다. 불능 아니에요. 그럼 역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수인은? 가등기 정리하라고. 가등기 뭐 하라고? 정리하라고. 야, 가등기도 있네, 가등기. 이 양반아. 가등기 정리시켜라, 빨리. 가등기 말소시키라고 청구해야죠. 이것만 가지고는 역시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불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번하고 5번은 결국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답은 3번. 자, 내려가요. 27번 문제.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인도 전에 화재가 생겨서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전소됐다는 게 불능이 됐다는 거죠. 원시적 불능이에요? 지금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이 경우에 지금 누구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귀책 사유 있는지. 그냥 후발적 불능입니다. 까지만 나와 있죠, 지금. 맞나요? 알 수 없는 거지. 만약에 불을 갑이 불질렀어. 갑이 불질렀어요. 그럼 뭐가 적용돼요? 채무불이행. 갑이 불지르면 채무불이행. 을이 불지르면 채권자 위험부담. 지나가던 방화범이 불지르면 채무자 위험부담이죠. 그죠? 후발적 불능에서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화재가 발생해서 목적물 멸실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인 건데, 후발적 불능에서는 그 불능의 원인을 따져봐야 됩니다. 갑이 불질렀습니다. 갑의 방화. 그럼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이러면은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반대로 을 쪽에서 불지르면 채권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이러면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주의라고도 하죠. 지나가던 제3자가 지나가던 이 우리 방화범께서 불을 지르셨어요. 이러면은 무슨 주의? 채무자주의 되는 거죠. 둘 다 잘못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인을 잘 따져봐야 되는 거지요. 자, 보겠습니다. 1번 갑의 과실로 화재 발생. 이거 뭐죠? 채무 불이행. 갑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자, 갑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갑의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채무가 없어지려면은 요 위험부담일 때 채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에서는 채무가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해제를 당하고 손해배상해줘야 되겠죠. 2번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 이거 뭐예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자, 이렇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해당됐을 때는 양자가 책임을 면하게 되죠. 채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이 있었다면, 뭐 중도금이 있었다면 다 돌려줘야 되죠. 반환해야 된다. 4번입니다. 채권자 지체. 이거 무슨 주의예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죠. 그러면은 갑 쪽에서만 채무를 면하게 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죠. 5번입니다. 4번의 경우에 채권자 지체 중이었기 때문에 갑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뭔가 이득을 얻었을 때 그 이득은 반환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반환해야죠. 반환해야, 상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다. 5번 정답입니다. 자, 좋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판례 내용으로서 틀린 겁니다. 1번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여야 된다. 맞나요? 예, 이게 이제 쌍무계약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2번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지게 됐죠. 항변권이 인정되려면은 채무와 채무 간에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별개의 약정이니까 채무가 엮여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항변권 발생할 수 없다. 자, 4번입니다. 당사자 일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채무 이행이 불능으로 돼서 그 원래 있었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죠. 이런 걸 연장이라 그랬죠. 기존 채무의 연장.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 이행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소멸한다. 틀렸습니다.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선이행 의무자의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행 의무자가 대표적으로 중도금 안 주는 매수인이죠. 매수인 쪽에서 중도금을 지체하다가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즉 잔금 지급일자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면 항변권 행사가 돼야 안 돼요? 돼요. 5번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행 제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했습니다. 한 번만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합니다,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이행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둘 다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둘 다 항변권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요. 내려갑니다. 29번 문제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 수익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수익 표시 상대방은 낙약자다. 맞나요? 낙약자한테 수익 표시하죠. 자, 그리고 제3자가 수익 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수익 표시는 권리 발생 요건이다, 계약 성립 요건이다. 권리 발생 요건이죠. 그러니까 2번 지문에서 계약의 성립 요건이므로 이 말 자체가 바로 틀려버리는 거죠. 2번 정답이요. 3번입니다. 수익 표시는 일방적 행사입니다. 낙약자 상대로 일방적 권리 행사를 해서 권리를 취득하고 효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형성권이고요. 그리고 여타 다른 형성권들이 그러하듯이 제척 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4번도 맞는 말. 자, 5번입니다. 수익자가 수익 표시를 하지 않으면 낙약자가 궁금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수익 표시할 건지 말 건지를 최고할 수 있죠. 답을 해요?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하잖아요. 그럼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거절한 걸로 본다. 이때까지 최고할 때 답 한 적 있었어요? 답을 한 적이 없었죠? 그 어디 파트에서도. 답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30번 문제. 갑은 을과 토지를 1억으로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약정계약금이 되는 거죠. 계약금으로 얼마를 주기로 했다?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근데 1번 지문은 을이 계약금 중에서 500만 원을 우선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의 배액을 주고 해제가 됩니까? 안 되죠. 이 500만 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죠. 배액의 기준이 되는 거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무슨 계약금? 약정 계약금. 이 정했던 약정 계약금이 배액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넘겨받았던 1,000만 원만 돌려준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500의 배액으로는 안 된다. 정답은 1번. 2번입니다. 을은 1,000만 원을 완납한 후라야 계약금 포기 해제할 수 있다. 맞나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요물계약이라서 맞아요. 요물계약이라서 계약금을 전액을 교부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야 계약금 해지할 수 있는 거지. 3번입니다. 을이 1,000만 원을 완납한 후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거는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거죠. 이행착수예요, 아니에요? 이행착수예요. 이행착수 들어갔으니까 갑은 2,000만 원 갖다 주고 해제 못합니다. 4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 구하는 소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착수로 볼 수가 없지요. 이행착수로 볼 수 없는 거 몇 가지 있었어요? 이행착수 아닌 거 몇 가지? 4가지요. 아닌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 청구. 뭐 했다? 소제기했다.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가 뭐였죠? 판결받았다. 또 뭐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 신청. 허가 신청도 이행착수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렇다고 해도 이행착수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그러니까 4가지가 이행착수 아니에요. 소제기했다, 판결받았다, 허가 신청했다, 허가받았다. 4가지. 따라서 이행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이행착수 안 들어가서. 5번입니다. 을이 1,000만 원을 완납한 후에 을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가 돼버렸어요. 위약금 특약이 없었다면 갑이 계약금을 몰수할 수는 없겠죠. 몰수하려면 위약금으로 하겠다라는 특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번 정답입니다. 내려갑니다. 31번 문제. 담보 책임으로 악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담보 책임 권리하자에서 매수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 첫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전부 타인 권리에서의 해제권. 일부 타인 권리에서의 감액 청구. 저당권 실행에서의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요 4가지가 선악 불문이죠.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자, 1번입니다. 전부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속하고 있다. 이때는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가 가능하죠. 근데 선악 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안 돼요. 2번입니다. 일부가 계약 당사자 아닙니다. 일부 타인 권리죠. 여기서는 선악 불문하고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거죠. 3번은 수량 부족이잖아요. 수량 부족에서는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가 가능한 거죠. 아예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거 뭐죠? 용의권 제한이에요. 이것도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 가능한 경우죠. 역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은 계약 당시 제3자 명의로 가등기가 있었고 본등기가 됨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소유권 상실했다. 이거 저당권 실행 규정 준용되는 내용이죠. 예, 이거 576조 준용됩니다. 요 상황이죠, 요 상황. 지문 5번은 요 저당권 실행 말하는 거죠. 576조.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을 상실하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돼서 소유권 상실하든 다 요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가 선악 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죠. 정답은 5번이었어요.
내려갑니다. 32번 문제 임대차 틀린 겁니다. 1번 차임. 차임은 임대료 말하는 거죠. 성립 요소 맞나요? 네, 성립 요소죠. 차임이 없으면 임대차 아니죠. 차임이 없으면 무슨 대차예요? 사용대차. 차임이 없으면 공짜로 빌리는 사용대차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차임을 꼭 금전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건 아니죠. 물건으로 줘도 됩니다. 2번 보증금. 보증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성립 요소 아닙니다. 3번입니다. 연체 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을 했습니다. 원래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는 몇 기를 연체하면 해지가 되는 거죠? 2기 연체하면 해지인데 특약을 해서 한 번만 연체돼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특약을 한 거죠. 이거는 임차인한테 불리한 거죠. 맞나요?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로 처리됩니다. 4번 타인 소유 부동산은 임대차 목적물이 될 수 없나요? 타인의 물건도 임대차가 돼요? 되죠. 왜 되죠? 채권행위라서. 타인 물건 매매, 타인 물건 교환, 타인 물건 임대차 다 가능하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채권행위. 될 수 없다. 틀린 거죠. 4번 정답. 5번입니다.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이네요. 그죠? 그럼 연대에서 차임 부담 맞아요.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33번 문제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이 행사를 하는 거죠. 그죠? 건물 임차인 행사.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부속물이어야 돼요? 부합물이어야 돼요? 부속물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죠. 그러니까 구성 부분이 되면 돼, 안 돼? 구성 부분이 되면 안 되지. 합쳐지면 안 되지. 구성 부분이 아니어야 부속물이 되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요건 필요하죠.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설치했든가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뭐 했든가 매수했든가. 이 둘 중에 한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요건. 그렇죠? 뭐 추가적으로 뭐 특수 목적이다. 이러면 매수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특수 목적은 안 돼요. 임차인이 2기를 연체해서 쫓겨납니다. 매수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일시 사용 임대차입니다.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일시 사용도 안 된다. 무단전 차임도 안 되죠. 이런 경우는 매수 청구가 제한된다. 제한. 자, 보겠습니다. 1번 지문부터.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그쵸? 자, 2번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것이라면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나요? 없어요.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됐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유익비를 청구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은 오로지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속시킨 거죠? 안 된다. 5번,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지금 4번이죠. 임대차 계약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가 됐다. 쫓겨나죠? 2기 차임 연체. 이러면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자, 5번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맞나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강행 규정. 뭔 규정? 강행 규정, 강행 규정. 그래서 좀 더 공부하신 분들은 뭐 편면적 강행 규정.
임차인한테 유리하도록. 2번 정답. 34번 내려갑니다. 을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갑소유 토지 임차에서 지상 건물 신축 보존 등기를 하였다. 틀린 것은. 일단 누가 임차인이죠? 을. 토지 임차인, 건물 임차인. 토지 임차인. 자, 그리고 둘째 줄. 건물 신축 보존 등기 하였다. 여기 보면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대항력을 갖췄구나. 보존 등기 했지요? 대항력을 갖췄구나. 그리고 안 봐도 비디오로 지상물 매수 청구하겠구나. 자,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는 역시 요건이 필요하잖아. 지상물. 부속물 말고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는 1차적으로 갱신 청구 먼저 해줘야 되죠. 이거 거절당하면 2차로 합니다. 2차로 매수 청구. 이렇게.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그 지상 건물은 동의를 받았는지, 허가 받았는지, 등기를 했는지, 효용이 있는 건지, 목적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이런 것들 불문하고 매수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할 때는 요건에 동의가 들어가죠. 부속물 매수 청구는. 근데 지상물 매수 청구는 동의가 필요해, 동의 불문이야. 불문. 동의 안 받고 지었던 건물이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번.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먼저 갱신 청구해야 된다. 그럼요. 2번. 갑이 갱신을 거절해서 을이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갑의 승낙이 없어도 매매 계약은 성립하는 거다. 맞나요? 왜 그런 거예요? 형성권이라서. 형성권. 3번.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축했던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4번이에요. 임대차 종료 후에 갑이 토지를 병한테 양도했습니다. 땅 주인이 원래 갑이었는데 땅 주인이 병으로 바뀐 상황이죠. 이때 임차인 을이 바뀐 주인 병 상대로 해서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어요? 대항력이 있어서. 근데 지금 4번 지문에 보시면 둘째 줄에 임차권 등기 안 했다는데요. 예, 임차권 등기는 안 했지만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건물 보존 등기 해놨죠? 그럼 대항력 있어, 없어? 대항력 있습니다. 그럼 병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5번입니다. 을이 매수 청구권 행사를 했고 건물의 부지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한다는 거는 이런 상황이에요. 토지를 임대인이 갖고 있고 임대인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이 빌렸고 을이 건물을 짓고 소유하고 있다. 여기서 을이 장사, 영업을 하고 있는 거지. 영업을 하고 있어. 근데 토지를 빌린 상황에서 기간이 만료되고 갱신 청구를 했지만 임대인이 갱신을 안 해준다고 하니 2차적으로 지금 매수 청구한 상황이죠. 그럼 임차인 쪽에서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은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 지상 건물을 목적으로 해서 매매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 줘야 돼요? 대금. 을은 갑한테 뭐 넘겨야 돼요?
건물 넘겨야죠. 누가 매도인이죠? 얘가 매수인이죠. 근데 갑이 대금을 줘, 안 줘? 대금을 안 줘. 돈 안 주죠? 그럼 나도 건물 넘겨, 안 넘겨? 안 넘기지. 이걸 뭐라 그러죠?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갑이 돈을 안 줘서 을이 항변권 행사하는 건 불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적법한 거지, 적법. 적법한 권리 행사하고 있는 거죠. 적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을이 장사 접어야 돼요? 장사 계속 해도 돼요? 장사 계속 합니다. 계속 장사해야지. 먹고 살아야죠. 그죠? 예, 계속 항변하는 겁니다. 근데 을이 여기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건 갑의 땅을 사용 중이다, 사용 안 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사용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용료는 내야 돼, 안 내도 돼? 사용료 내야 돼, 사용료. 적법한 권리 행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용을 했으면 사용료는 내야죠. 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토지 이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는 있는 거죠. 사용료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35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대항력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직권 말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이 지워져 버린 거죠. 그럼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하지만 2번 주민등록법 소정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다시 회복하게 되면은 대항력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소급해서요. 소급해서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자, 3번입니다.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건 대항력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어야죠. 존속. 취득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죠. 자, 4번입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차를 했어요. 이때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은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 갖는다. 지금은 임차인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있어요? 전차인이 있잖아요. 전차인이. 전대차가 있었을 경우는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누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전차인이 인도받아야 돼요. 자, 을이 임차인입니다. 근데 전대차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병이 전차인일 때 이때 대항력 취득을 위해서는 이 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할 때도 누구 명의로?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는, 이렇게 하셔야죠. 주민등록을. 맞나요? 예. 그러면 대항력은 누가 가져요? 얘가 대항력 가지죠.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을이 대항력. 따라서 둘째 줄에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은 이거 대항력 없는 상태입니다. 전대차가 있었으므로 주민등록은 전차인의 명의로 해놔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번 정답. 5번이에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을 했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임차인이 퇴거했다가 다시 전입했죠. 그럼 순위가 어떻게 돼요? 순위가 뒤로 가잖아요. 순위 빠꾸 하는 거죠. 가족이 없어요. 지금 가족 나와요, 안 나와요? 가족 안 나옵니다. 지금 가족 없어요. 혼자 살아, 혼자. 임차인이 들어온 거지. 임차인이. 근데 여기에 뭐가 설정돼?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지. 누가 빨라요?
임차인이 빨라요. 물론 임차인이 저당권자보다 빠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해놨겠죠. 주민등록. 근데 어느 날 아줌마가 찾아와가지고 아줌마 찾아와가지고 이봐, 안녕? 이렇게 하면서 내가 월세 깎아줄 테니까 주민등록을 한 2주만 딴 데 옮겨놨다가 다시 주민등록을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야 아줌마가. 왜 이러시는 거죠? 대출 받으려고. 그죠? 몇 주만 옮겼다가? 2주만 옮겼다가 2주만 다른 데로 주민등록 옮겼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알았지? 월세 깎아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을이 바보같이 옮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을은 이제 어디에 위치하게 되죠? 밑에 여기 위치한다고.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시면 그럼 이제 뒤로 가버리는 거죠. 대항력 상실해버리는 거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 친구가 당했던 일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걔가 깜짝 놀랐어요. 에? 법학과 다니는 놈이, 법학과 학생이 당했다고. 이렇게. 그죠? 막 놀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이죠. 정답은 4번이요. 내려가세요. 36번 문제. 을은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누가 임차인이죠? 옳은 것은 1번 기간을 1년으로 약정했어요. 을이 1년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최단기는 2년이죠. 근데 임차인 쪽에서는 그 미만의 기간을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죠. 임대인은 못하지만요. 1번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법정 갱신. 그러면 임대인 갑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죠? 자동 2년이라서. 자동 몇 년짜리라서? 자동 2년짜리라서 나가라고 못한다는 거지. 3번 묵시갱신 존속기간 2년이다.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을은 임대차 끝나기 전에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맞나요?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못해요? 왜 못해요? 전이라서 못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한테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네요. 뭐가 떠오르세요? 지위승계. 임대인의 지위승계. 지위가 승계되는 이유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을이 양수인 병 상대로 해서 임차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3번 정답이요. 37번 문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관련된 임대차 계약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없이도가 아니에요. 동의 있어야 되지. 맞나요? 요거 31회 때 나왔던 거죠. 31회 때. 1번 정답이요. 2번입니다. 임차인이 중과 실로 전부 파손했습니다. 이거 갱신 요구 거절 사유죠. 맞나요?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임차인 쪽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하는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 쪽에서 거절할 수 있죠. 이걸 거절할 수 있는 거절 가능한 사유가 있죠. 맞나요?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그죠? 좀만 더. 8가지, 그죠? 8가지. 맞아, 8가지. 잘하셨어요. 8가지, 맞아. 그죠? 8가지. 그죠? 뭐 이런 게 있었죠. 뭐 3기 연체. 3기 연체. 당사자가 합의했을 때, 합의. 충분한 보상을 뭐 제공했을 때. 임차인이 무단 전대차 했을 때. 쫓겨납니다, 이러면. 그렇죠? 또 뭐 있어요? 맞습니다. 파손시켰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시켰을 때. 맞나요? 또 뭐 있어요? 맞아요. 재건축. 철거 재건축. 철거 재건축.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이 뭔가 기타 사유. 그죠? 마지막이 뭔가 상당한 다른 이유가 있을 때. 그죠? 또 뭐 있었어요? 에?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요? 임대인이 뭐? 그거는 주택이고요. 그거는 주택입니다. 예, 지금 상가입니다, 상가. 이 두 가지 뭐죠, 이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외우고 있었는데. 뭐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새로운 임차인의 거절 사유입니다, 그거는요. 예? 예. 아무튼 몇 가지라고. 예? 아무튼 몇 가지라고. 아무튼 8가지라고, 아무튼. 찾아보세요. 근데 말씀하셨던 건 다 틀렸어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자, 지금 현재 2번 지문에서 나오는 중대한 과실 있죠. 요거는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중 한 가지예요. 거절 사유 중 한 가지. 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는, 여기에 해당됐을 때는 임대인 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돼요. 보장하지 않아도. 원래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해줘야 되죠. 근데 계약갱신 요구 거절당한 이런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2번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자, 3번 내려갑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네요.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할 수 있죠. 자, 4번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그에 따르는 등기와 관련된 비용.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건 임대인 때문이죠. 그럼 비용은 이제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 인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을 때, 그쵸? 다음 날서부터 제3자한테 효력 생긴다. 이게 바로 대항력. 1번 정답이요. 자, 내려갑니다. 38번 문제요. 가등기 담보 옳은 것은. 가등기 담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청산 절차지요. 청산 절차. 청산 절차 몇 단계였어요? 4단계, 4단계. 그렇죠? 그죠? 1단계 실행 통지, 1단계 실행 통지,
2단계 청산기간. 그죠? 2개월. 청산기간 2개월. 그리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가등기 얘기해서 이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자 쪽에서 채권자한테 목적물 소유권 넘기고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기억. 실행통지 상대방이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다. 전원에 대해서 싹 다 실행통지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맞나요? 한 명도 빠뜨리면 안 돼요. 누구죠? 실행통지 상대방 첫 번째? 채무자. 두 번째?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한 번 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싹 다 통지해줘야 돼요. 한 명이라도 빠뜨리면, 한 명이라도 통지해서 빠뜨리게 되면은 다음 절차로 간다 안 간다? 다음 절차로 안 갑니다. 싹 다 통지해줘야 돼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자,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전원에 대해서 실행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니은입니다. 통지했던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가 않아요. 이때 채권자가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서 다시 통지해줘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주관적 평가라서. 어차피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불만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가 불만이 있으면 청산기간 2개월 내로 요때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할 수 있죠. 불만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이거 왜 이래?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경매 청구를 통해서 청산 절차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절차를 중단시켜버려, 중단.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경매가 우선하게 됩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입니다.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해서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없죠. 다툴 수 없고 불만이 있으면 뭐 해야 돼? 경매 청구해야지, 경매 청구를. 다툴 수 없음. 절차는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갑이고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자 이후에 이 갑의 부동산의 저당권자도 후순위로 들어왔어요. 얘가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실행 통지했습니다. 실행 통지를 할 때 청산금을 밝혀서 청산금액을 산정해서 평가액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낮아요. 제멋대로 평가해갖고. 그럼 얘는 불만이 있겠죠? 여기서 을하고 병이 지금 채권자죠. 갑이 채무자고. 이때 을은 채권자로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해서 얘는 다툴 수 있다,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없죠. 왜 다툴 수 없어요? 지가 평가한 거니까. 지가 해놓고 지가 다투면 이상하죠. 그럼 얘는 다툴 수 있어, 없어? 얘도 다툴 수 없습니다. 얘도 다툴 수 없다고요. 평가를 했던 채권자든 후순위 채권자든 채권자는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없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평가한 가등기 담보권자죠. 그가 누구죠, 이제 그가 그 채권자잖아요. 통지한 채권자죠. 을 말하는 거지, 을. 그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관해서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통지한 거잖아. 네가 평가한 거잖아.
뭐 지가 또 왜 다툽니까? 정신 나간 겁니다. 그리고 후순위 권리자도 다툴 수 없어요. 불만 있으면 말하고, 불만 있으면. 불만 있으면 경매하시라고, 불만 있으면. 디귿은 맞는 말. 리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고 난 후부터는 과실 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맞나요? 아니지. 실행 통지만 했으니까 2개월 지나고 청산금 주고 등기도 해야 되죠? 절차 남아있잖아 지금. 아직 소유권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아직 안 넘어갔는데요? 근데 뭐 당신이 과실을 취득합니까? 가등기 담보권자가 실행 통지만 했으니까 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일단은 절차가 남아있다. 따라서 여전히 소유자는 일단 현재 갑이죠. 과실도 채무자가 가집니다. 채무자. 그죠? 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읍과 디귿입니다. 정답은 3번이요. 뒤로 39번 문제. 갑종중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없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종원을에게 명의신탁을 했다.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일단 잘 봐야 될 단어는 종중이란 단어입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유효다. 유효다. 그죠? 뭐가 유효다? 명의신탁이 유효다. 유효. 종배종. 종배종 맞습니까?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중 한 가지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유효죠. 자, 그리고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죠? 그럼 유효예요, 유효. 이러면 누가 소유자죠? 내부적으로는 갑이 소유자, 내부적으로는 신탁자 갑이 소유자, 외부적으로는 수탁자 을이 소유자. 네.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너 그거 한 적 있니?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요. 지금 종중에서 종중이 지금 신탁자입니다. 종중 신탁자. 종중에서 종원 명의로 명의 신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명의를 넘겨받는 종원 쪽, 종원. 얘가 수탁자죠, 수탁자. 이렇게 명의 신탁을 한 거예요. 뭐 명의 신탁은 무효지만 지금은 종중이라서 유효. 일단 명의가 수탁자 명의로 돼 있죠. 얘는 외부적 소유자예요. 외부적으로 소유자. 그러니까 을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내가 소유자라고 명함 돌려도 돼요. 바깥에 나가서 내가 소유자라고 명함을 돌리지 얘가. 근데 이제 집에 여기 들어오면은 갑 앞에서는 소유권 주장 못 하겠죠. 왜냐면 내부적 관계 속에서는 얘가 소유자거든요. 신탁자가 얘가 내부적으로는 소유자니까. 그럼 명의신탁이 해지가 돼가지고 갑이 을한테 등기 말소시키라 그랬어요. 갑이 을한테 말소 등기 청구했을 때 그거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죠. 갑이 을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자 지위에서 청구하는 거죠. 내부 관계로 봐야 돼요. 한 번 더. 갑이 누구한테 청구? 얘한테 청구하잖아요. 등기 어떻게 하라고? 말소시켜, 이 양반아, 말소시켜. 그럼 이건 내부 관계예요, 외부 관계예요? 내부 관계잖아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이라 이거예요, 물권적. 물권적 청구권.
바깥에 나가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어떤 외부의 제3자가 무단 사용하고 있어요. 너 왜 무단 사용해? 너 나가. 나가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것도 물권적 청구권이죠. A와의 사이는 외부 관계니까. 을은 외부적으로 소유자 맞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사안 따라 내부 관계인지 외부 관계인지를 파악해서 보셔야 돼요. 1번 대내적으로는 갑,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다. 2번 부동산을 제3자가 침해하는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자는 을이므로 이까지 맞습니까? 네, 그렇죠. 갑이 제3자에게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갑은 바깥에 나가면 소유자로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자 갑 쪽에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직접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못하니까 대위 해갖고 그렇죠. 수탁자를 대위를 해가지고 요렇게 행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직접은 못합니다. 자, 3번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명의로 무효 등기가 격려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부 관계, 외부 관계. 외부 관계죠. 뭔 단어로 보면 알 수 있죠? 제3자, 외부 관계입니다. 그러면 제3자 상대로 무효 등기 말소시키라고 청구 누가 하셔야 돼? 예,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갑은 해 못해, 갑은? 갑은 청구해 못해, 갑은? 갑은 못해. 왜 못하죠? 당신은 내부 소유자라서 바깥에 나가면 못하는 거죠? 예, 똑같아. 요 상황이랑 똑같아요. A가 바깥에 제3자가 무단 점유를 하든 아니면 얘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원인 무효 등기를 격려시키든 이건 다 이제 외부 관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상대로 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수탁자라는 겁니다. 신탁자가 직접 할 수는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대위해갖고, 그죠? 을을 대위해갖고. 그러니까 갑은 제3자에 대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안 된다라는 겁니다. 3번 정답. 4번입니다.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넘겨버렸어요. 을과 병의 관계죠. 이것도 외부 관계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효입니다. 유효입니다. 유효. 병한테 소유권 넘길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해서 을에게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입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했으니까 넘기라고 하는 거죠. 야, 명의신탁 끝났어.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했어, 해지했으니까 이제 말소시켜.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정답 3번. 자, 내려갑니다. 집합 건물입니다. 공용 부분 틀린 것은. 각 공유자 쪽에서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 비용을 냅니다. 맞아요.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지분에 따라서 하겠죠. 2번입니다. 공유자가 공유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 이 채권 채무 관계에 승계인한테까지도 다 넘어갑니다. 자, 3번. 아파트 전 입주자가 체납했던 관리비예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이네요. 체납된 관리비 중에서 전유 부분은 승계돼요, 승계 안 돼요? 승계 안 돼. 전유 부분은 승계 안 됩니다. 공용 부분만 승계돼요. 전에 살던 사람이 체납했던 관리비. 왜냐면 엘리베이터는 돌아가야 되니까. 공용 부분은 내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연체료는 또 승계 안 되죠. 연체료는 승계 안 됨. 4번입니다. 위 3의 경우에 그 승계로 인해서 종전의 구분 소유자는
연체료를 제외한 체납관리비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면한다. 어떻습니까? 면할까요? 못 면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관리사무소가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아니 이 양반아 빨리 관리비 내라. 빨리 이 양반아 관리비 빨리 내세요. 빨리. 이렇게. 관리비를 얘가 연체하고 있는 거예요. 연체를 계속. 그죠? 관리비 연체를 하고 있다가 팔고 도망갔어요. 자, 연체하고 있다가 자 여기 팔아버리고 갑은 이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럼 얘가 갑이 전입주자고 얘가 이제 새로 들어온 입주자죠. 그럼 을은 갑이 연체했던 관리비 중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 이거는 을한테 승계가 됩니다. 승계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전유 부분은.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을한테 야 네가 저기 내라. 갑이 안 냈던 거 전유 부분 이거 네가 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승계가 되는 거 어디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은 승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을의 마음이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정도 쌓여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쌓여 있어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럼 내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돌아가야 되니까. 그죠? 공용 관리비는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누구에게든. 근데 공용 부분에 뭐는? 연체료는 승계가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건 또 안 된다고. 연체료까지 승계되는 거 아니라고. 연체료까지 승계시키는 건 너무 하잖아요. 연체료 없어도 엘리베이터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죠. 요것만 잘 챙기면 엘리베이터 돌아가죠. 요것만 승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용 부분이 이 채무가 연체했던 그 관리비, 채무죠, 채무가 을한테 이렇게 승계된다고 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승계된다고 해서 갑이 채무를 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갑이 팔고 도망갔다가 놀러 왔어요. 관리사도 놀러 왔어요. 그때 관리소장님이 야, 너 잘 만났다. 너 빨리 관리비 내라고 빨리. 이거 내라고 이거 청구한다 못한다 청구. 할 수 있다고 청구할 수 있다고. 너 잘 만났어. 이런 걸 병존적 승계라 그러죠. 예? 뭔 승계? 병존 승계, 병존. 그러니까 채무가 승계되는 건 맞는데 면책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병존 승계라는 거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지금. 복사 붙여넣기죠. 복사 붙여넣기. 잘라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4번 정답이야. 5번 전 구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징수를 위해서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얘가 억울해가지고 얘가 공용부분 관리비 냈다고 안 냈다고? 끝까지 안 냈다고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했어요? 전기 끊었다고요. 너 씻지 마라. 수도도 끊어버리고. 불법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회차 동영모의고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2회차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